요새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럼 세금 규제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등록세, 먼저 집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취등록세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 내가 보유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취등록세는 하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한테는 취등록세에 차등을 둔 것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될 수가 있고, 그 금액 자체가 하나의 수익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외에 다주택자 분들은 부담으로서 다가오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12%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미 7%에서 8% 이상, 9%죠. 거의 9%에서 11%의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익을 본인이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이 수익에 대한 선물은 꼭 챙겨가셨으면 하고, 무주택자 분들은 1주택이 됨으로써 인해서 취등록세 1에서 3%는 무조건 수도권 쪽에 포트폴리오상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비과세 받고 싶은 물건을, 가장 오래 가져갈 물건을 하나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을 고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주택부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을 연이어서 할 거냐, 지방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8%, 1%, 3%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8%,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자본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8%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1에서 3%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 소액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3주택은 이제 지방의 8%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 가능성이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볼 거냐를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취등록세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주택자이시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지금 투자에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취등록세 12%의 장벽을 못 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취등록세 12%가 시행이 된 지 지금 1년 반, 거의 2년이 가까워져 있어요. 내가 이것에 얼마나 빨리 적응했냐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전에 12%의 그 장벽을 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해서 그런 애들이 막 3달 만에 1억, 2억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 나서 저도 진입장벽을 넘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의 장벽을 넘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공시지가 1억 이하에 함몰돼서 거기에만 사람들을 쫓아서 갈 거냐 하는 건 본인들의 되게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소진이 됐고, 가격이 많이 날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취등록세 때문에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12%의 장벽을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그럼에도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운신의 폭이 많이 제한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아직도 좀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가 끝난 지역도 있고, 이제 활발해지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아직도 찾는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고르는 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지금 보신다고 하면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틀어진,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장 패턴 안에서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한 그런 틈새 시장을 조금 더 노려보길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성행이 된 게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예요. 전국적으로. 부산이 동구 수정동 수정아파트 13평이 276%가 상승을 했거든요. 1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거의 50개, 300개, 200개 거래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할 만한 애들은 다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광양의 중동 성우 2차 같은 경우 24평 같은 경우는 지금 8천만 원대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으로 500개 넘게 지금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분양권이라던가 그 외에 또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애들이 뜨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좋은 지역의 입지 애들이 지금 400건에서 600건 정도 거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작년에 많이 거래가 됐었던 지역이다라는 거는 좀 알고, 만약에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성행하고 있는 지역만 찾아서 가시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다주택자들이 많이 뉴스에 뜨면서 규제에 대한 판을 깔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자꾸 경고성 뉴스를 보내는 것 자체가 언제 어느 때 당장 바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던 단지들은 가격이 갑자기 거품으로 쭉 빠지거나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고 묶여있는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올해 지금 12월에 당장 내고 있는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 종부세 면에서 지금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일 경우 지금 개정이 돼서 3억 원 이하는 1.2%, 3억에서 6억 원 이하는 1.6%, 6에서 12억 원 이하는 2.2%, 12에서 50억 원 이하는 3.6%, 50에서 94억 원 이하는 5%, 그리고 94억 원 초과는 6%. 이건 개인일 때고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6%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법인의 종부세가 상당히 무거워요. 94억 원 이상의 초과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율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 부담스러운 걸 부담으로써 그냥 패스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종부세가 과연 부담이 될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시지가 6억을 꽉 채워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공시지가 6억 못 채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공시지가 6억도 채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까 과세표준에서 제가 읽어드릴 때 3억 원 이하는 1.2%라고 했죠. 그러면 6억에서 9억 사이까지 9억까지 채운다고 한다면 개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걸 제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에게 있어서 과연 종부세가 부담이 될까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라는 전제하에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공시지가 합계액이 9억을 넘기지 않게끔 8.9억이라고 하면, 개인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 1년 동안 얼마 내게 되냐라고 하면 8.9억에서 6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럼 2.9억에 대해서 과세표준 세율인 1.2% 세율을 내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무려 348만 원을 내게 돼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럼 348만 원이 과연 부담이 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348만 원 웬만한 사람 월급 수준이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348만 원이면 월급이 그냥 솔찬히 그냥 다 나가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다. 작년에 성행했던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를 8개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투자 물건당 최소 한 개당, 투자 물건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1년 동안에 나는 수익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중에 348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8천만 원 드릴 거예요. 근데 8천만 원을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대신에 저한테 348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면 제가 8천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나는 348만 원 내는 게 아까워서 8천만 원 자체를 안 받을 거예요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천만 원 안에서 348만 원은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있어 종부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내가 94억, 막 50억까지 종부세를 낼 만큼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9억 미만에서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서워서 내가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돈이 없는데 내가 새로운 도전 자체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348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 수익 보는 거, 요새 100% 수익률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등록세 12% 부담 자체가 같이 들어가서 물건 하나가 거래되면 그 다음 물건은 취등록세 12% 플러스 호가가 붙어서 다음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기 이전에 새로운 물건 하나가 뜬다고 한다면 바로 내 물건의 수익을 다
해지한 이후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100% 수익을 내는 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물론 가치가 있는 지역과 단지 안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종부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상대적으로 법인은 그러면 6%인데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6억 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법인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개인 종부세는 모든 물건을 합산한 금액의 얼마냐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법인 투자의 종부세는 건별 물건 하나당 종부세가 얼마냐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1,000만 원 했는데 얘가 앞으로 향후 수익이 2,000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얘가 공시지가가 뭐 1억 얼마라서 종부세 6%를 하면 최소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종부세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를 2년 있다 팔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수익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똔똔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고 보유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파셔야 되는 거고, 이런 물건을 살려고 고려했었다, 법인 명의로 살려고 했었다 한다면 이 물건은 패스해야 된다는 거죠. 상승률이 개인보다는 훨씬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법인 물건은 종부세를 내고도 그 이후에 상승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물건만 투자를 하고 그런 물건만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개인보다는 훨씬 수익률 높은 물건을 찾으셔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양도세율이 또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0년 6월, 7월에 법인 종부세 규제가 팍 터지고 나서 법인 거래가 확 줄었었어요.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다시금 양도세의 무게감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법인의 거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고, 각 지역별로 법인의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개인의 종부세의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은 양도세의 가벼움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조율을 해서 전략을 짜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틈새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양도세율을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개인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70%를 내야 되고, 2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60%를 내야 돼요. 근데 법인은 2억 미만의 수익이다라고 하면 30%대, 2억 이상의 수익이다라고 하면 40%대를 내야 돼요. 70%, 60%. 그리고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억대 이상의 상승이 있고 양도세 중과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70%에서 80%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팔았을 때는 30%대나 40%대에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했을 때 법인의 종부세만 해지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고 한다면 법인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인으로 다시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각 대선 후보군에서 양쪽에 노선이 좀 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냐, 한시적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대선 후보 자체도 이미 노선이 달랐던, 방향성이 달랐던 사람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고 공급 물량을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래세에 대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양도세가 가벼워진다고 하면 보유는 짧게 하면서 또는 2년에서 4년 단기나 중기 정도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서 상대적으로 세금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지역 안에서 물건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이란 이슈가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대선 후보군들이 각 지역별로 멈춰져 있었던 호재들을 다시금 그 활성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지역이 더 들썩들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 덜하면서 결국 종부세의 부담이 덜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들이 다시금 이렇게 한 번 더 들썩들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던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든 투자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세금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건을 잘 고르셔서 조건을 잘 맞추셔서 투자 전략 이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DSR 규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그런 조건을 다 넣었을지라도 지역에 부동산의 매력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위주로 한번 임장을 다녀보시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맞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12%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데요. 적응이 다 완벽히 이제 전환이 되셔가지고 올 초에 한번 물건을 놓쳐서 억대 상승을 보고 나서는 그 이후는 12% 생각 안 하고 그냥 조건이 맞으면 마치 1.2%처럼? 느낌은 느낌은?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은 사고 나서 바로 다음 물건이 취등록세를 해지할 수 있는 가격에서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또 양도세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요. 그걸 적응하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취등록세 3, 4천만 원이 아까워서 1억을 날려? 라고 했을 때 그냥 1억을 가져가고 3천을 낼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면 3천, 4천,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취득세가. 5천만 원 갭 투자하면 5천만 원 취등록세 내면 1억 갭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전보다 그 투자에 대한 무게감이 커진 건 맞아요. 더 똑같은 물건인데 세금이 많아져서 그 가치와 상관없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걔가 그 정도 취등록세 5천이랑 실투금 5천 들어가는 물건의 가치가 실투금이 1억 들어가는 애가 5천만 원만 오를 거냐는 거죠. 1억만 오를 거냐는 거죠. 그런 물건이면 접근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이상의 상승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